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상담 요청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예,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십시오. 예,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 거기 써 있는 금액은 주셔야 됩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수많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돈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청구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반대로 돈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 이유 이런 거를 갖다 붙이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제발 양육비는 지급을 하십시오. 예. 예. 상식적으로 누가 양육비를 잘 지급을 받고 있는데 굳이 시간 들여가면서 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억지로 주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근거 없이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셨다면,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셨다면 이유 불문하고 지급하십시오. 예, 물론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말씀을 10분 내내 드리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가 도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인 상대방이 이제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양육비 한 달 밀렸다고 다들 이렇게 신청하진 않아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6 개월 정도는 좀 보고 6 개월 이상 밀렸으면 그때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통 제가 인제 그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아보신 분들 상담을 해도 뭐 '올 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양육비를 줬는데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상담한 경험으로는. 예. 그럼 제가 인제 보통 여쭤보죠. 양육비를 왜 몇 달 동안 안 주셨는지 여쭤보면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상대방한테 충분히 사정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기다리고 청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교섭 협조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내가 홧김에 양육비를 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보통 통으로 주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교섭을 시켜 주지 않아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예.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인제 법원에 가서 이런 말씀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면접 교섭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해 주지 않으면 그 면접 교섭에 대한 이행 명령 신청도 별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끊는 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양육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양육비 받기 위해서 아이를 제대로 보여줄까요? 오히려 더 약이 올라서 아이를 안 보여주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양육비 문제는 뭐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육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자녀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양육비를 줬는데 이게 과연 아이한테 쓰이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아이 엄마나 아빠가 "이거 다른 데 쓰는 것 같다. 뭐 주식이나 코인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못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본인의 추측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는 못해요. 그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만약
뭐 양육비를 제대로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고 본인만 위해서 사용을 하고 아이 생각 안 하고 본인만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해야겠죠. 예.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억울한 경우는 없을까요?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억울한 경우. 예.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액수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제 계좌를 여러 개로 해서 돈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인제 액수가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진짜 억울하신 경우는 현금으로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반영을 안 하고 계좌 이체 내역만 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조금 억울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근데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현금으로 줬다는 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시점에 일단은 본인 계좌에서 뭔가 돈 인출 내역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출을 하지 않고 그냥 현금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현금을 줬다고 하는데 현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어쨌든 현금을 주려면 만나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좀 예전 일이고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하시니까 이게 입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인제 뭐 여러 사정으로 그 금융 거래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지만 양육비는 그래도 계좌이체를 해 놓는 게 나중에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거 괜히 현금으로 뭐 일부 주셨다가 이런 경우는 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액수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 아이를 면접 교섭했을 때 아이한테 인제 옷을 사 주시거나 아니면 뭐 안경을 맞춰 주시거나 핸드폰 사 주시거나 뭐 이런 거 전자기기 같은 거 사 주시는데 그거를 양육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양육비에 집어넣고 "내가 아이한테 이만큼 사 줬으니까 이 금액만큼은 내가 빼고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쓰신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돈 썼으니까 내가 이번에 핸드폰 사 줬으니까 상대방이 핸드폰 기계값 아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아이한테 쓰는 돈이 아깝게 느껴진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죠. 그니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추가적인 지출을 하신 거면 그거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쓰신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것까지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양육비에서 제하고 주실 건 아닙니다. 예 뭐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못해서 속상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결국에는 아이랑 매일 부대끼면서 아이 키우는 사람이 좀 힘든 것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육비 문제를 너무 진짜 엑셀 파일 정리해서 칼같이 하실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하실 거면 그냥 정해진 만큼의 양육비만 주시고 나머지는 눈을 감으셔야 돼요. 본인이 아이가 눈에 밟혀서 어떻게 돈을 더 쓰신 거를 상대방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거는 쪼끔 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액수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은 인제 그냥 억울한 마음에 일단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려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아니면은 뭐 변호사 상담 받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도 하고 인제 뭐 아니면은 예비적으로 뭐 양육비 감액 청구도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인제 장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양육비 이행 명령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제 뭐 신문기일에 나가 보면 판사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에 얼마 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인제 이게 한 달에 얼마라는 게 어
장래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대로 지급을 하고 인제 과거 양육비 안 준 부분을 장래 양육비에 얼마 더 보태서 지급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한 달에 얼만큼만 장래 양육비까지 퉁쳐 갖고 한 달에 얼마 주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막 얘기를 나누시다가 인제 판사님한테 제가 "이 돈에 이 돈 더하면은 뭐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이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예. 아이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진짜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아이도 문제잖아요. 예. 아이 생각도 하실 거고 해야 되죠. 예. 근데 이행 명령이 내려졌는데 또 이행 명령을 이행을 안 하신다. 그럼 인제 상대방이 감취 신청을 할 거고 감취 신청 다음에 남은 거는 결국 요즘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니까 이제 형사 고소까지 상대방이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이 커지기 전에 좀 수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무작정 '내가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방치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양육비 문제를 이행 명령까지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매달 얼마라도 꾸준하게 지급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최선입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부담도 줄어들고 상대방도 매달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사람을 굳이 거기다가 더 옥죄 가면서 압박을 해 가면서 돈을 받으려고 막 하시는 분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오는 거는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지 이거를 서로 사정이 어려운 거 아는데 뻔히 아는데 굳이 뭐 상대방을 압박해서 돈을 지급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없어요. 이렇게까지 압박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홧김에 양육비를 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양육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서 꾸준하게 주는 사람한테 굳이 압박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괜히 상대방한테 법적으로 대응했다가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당하고 이거는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가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양육비 감액 청구가 들어와서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게 되거나 앞으로 그렇게 돼서 더 본인에게 머리 아픈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끝까지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이해, 협조 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인제 어쨌든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두 분에게 모두 있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지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결론은 하나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셨다면 통으로 안 주셨다면 억울하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지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제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왔다면 이유 불문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고민되시는 게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뭐 이행명령 신청과 더불어 압류나 이런 것까지 나아가면 인제 이거를 압류를 먼저 푼의 만에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이랑 협의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좀 해결이 수월할 수 있어요. 뭐 양쪽 다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으면 조금 해결이 쉽죠. 근데 인제 어떻게든 해결이 되려면 양육비를 주셔야 해결이 되죠. 예. 양육비 없이 그냥 말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으신 경우에 예 여러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